그러니까 녹화했는데 이제 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하락에 비해 조금 종목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중소형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고, 특징을 보면 거래량이 없으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좀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, 어쨌든 뭐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그래도 상승, 과거의 사례도 비춰보면 뭐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견뎌내가지고 좀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특징주가 이제 파마 리서치가 오늘 갑자기 조금 하락을 했는데,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자회사가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, 뭐 여기서 만든 이제 리엔톡스의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그게 이제 품목 허가가 취소됐는데요. 뭐 취소된 이유는 이제 수출 전문 의약품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국내 판매한 것, 이것을 좀 지적을 크게 했고, 그리고 수출 시 제조 단위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. 좀 이렇게 되는데, 뭐 일단은 파마 리서치 바이오에서는 이제 리엔톡스의 해외 수출 경로는 이제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국내 유통망에 납품하고 국내 유통망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형식인데, 식약처에서는 이제 국내 유통망에 납품한 걸 가지고 이제 국내 판매를 했다라고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휴젤도 좀 마찬가지 부분이고,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국내 관행이라고 해요. 이제 국내 뭐 파마 리서치나 휴젤 같이 이제 해외 뭐 직 판매망이 없으니까 이제 국내 유통망에 일단 납품을 하고 그 유통망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좀 그런 부분이 어떤 관행처럼 이제 되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면은 오늘 거의 16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16%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, 저는 좀 오늘 좀 강하게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일지 차트를 보면 일봉이거든요. 일봉 3분봉으로 볼까요? 네, 3분봉인데 이때 뭐 갑자기 하락을 하더라고요. 해서 이때 한 1000만원 추가 매수하고, 거의 요때 한 75,000원대 가량 이제 2차 한 1000만원 가량 더 매수했고, 그리고 장 마감에 한 2,000 정도 해서 총 4,000 정도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. 일단은 뭐 추가 매수한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인데, 리엔톡스 관련 매출은 크지 않다. 일단 연결 매출의 7%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휴젤과는 좀 다릅니다. 휴젤은 이제 그 보톡스 관련 매출이 크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.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, 이제 그렇지만 이제 파마 리서치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하죠? 리엔톡스 매출은 크지가 않다. 라고 일단은 좀 그렇게 봐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,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. 오늘 또 뭐 6시까지 이제 식약처 보톡스 허가 취소 착수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뭐 얘기하라고 하는데, 뭐 사실이 아니고 뭐 저기 소송으로 해서 대응하겠다 뭐 요 정도에 아마 저기 그게 나올 것 같고, 해서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. 큰 걱정은 안 됩니다. 큰 걱정 안 되는데, 아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많이 패닉셀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한 요때 특히 많이 좀 거의 10% 이상 빠지면서 아마 좀 많이 판 것 같은데, 보시면은 기관이 거의 80억 가량 다 잡아갖고 개인이 많이 팔았죠.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패닉셀이 이어진 거를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물량을 받아가지 않았나,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이제 파마 리서치에 대해 뭐 공부를 해보자면, 콘주랑 같은 의료기기, 이제 관절의 그 퇴행성 관절염 주사인데, 이제 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6개월 5회 적용된다고 하죠. 6개월 5회로 뭐 히알루로산보다 3회 많은 것이 특징이다. 해서 1800억인데 요 해당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. 현재 매출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뭐 어쨌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이 시장은 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, 리주랑 같은 경우는 그
뭐 시술비용 한 20만 원 중반에 형성돼 있죠. 뭐 3회 하면은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맞는데 뭐 이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.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제 통증이 최대 단점이죠.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타미용 주사 등과 패키지로 시술 뭐 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그리고 해외 시장 성장세. 근데 솔직히 해외 시장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좀 미지수고, 왜냐면은 이게 리쥬란 같은 경우도 국내에 처음 시판되고 이제 지금까지 한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도 2020년에 처음 이제 그 수출길이 열리고 한 3, 4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쥬란과 콘쥬란의 어떤 의료기기 시장의 매출이 저는 크게 올라갈 것 같고 해서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이다.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, 뭐 시간에서는 뭐 한 소폭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. 그거 보더라도 뭐 오늘은 어차피 보면 매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. 매수 기회를 준 것 같고, 라몬스님께서도 뭐 와이프가 샀다고 하셨는데 이번 3분기 매출을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. 매출이 예상처럼 잘 나오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, 잘 나오지 않다면 왜 잘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와 원인을 확인해 보고 이제 또 대응하는 방향이 뭐 있는데, 근데 이제 그 리쥬란이 신제품이 한 10월 초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4분기 때 그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리쥬란 그 HB인가요? 리쥬란 HB인가? 좀 통증 완화 개선되는 그런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장 마감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